아침에 일어나 컵을 들려는데 손끝이 살짝 헛도는 느낌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으니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죠. 저는 35년 동안 뇌혈류와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박진수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순간적인 흔들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아주 이른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손가락 힘이 잠깐 빠지거나 말이 스치듯 꼬이고 시야가 잠깐 흐릿해지는 그 느낌. 이게 사실 뇌가 도와달라고 내는 작은 신호거든요. 많은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뒤늦게 두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온몸에 피를 보내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혈류가 조금만 느려져도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작은 신호가 왜 생기고 아침 공복 한 숟갈이 어떻게 뇌를 다시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는 그 작은 불편함이 사실은 뇌가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요즘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실래요? 며칠 전에도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웃분의 언니분이 73세인데 아침마다 손끝이 얼얼하고 가끔 글자가 흔들려 보인다고 하셨더군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을 방치하다가 정말 큰 문제를 겪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분의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니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아침은 거의 건너뛰시고 점심도 대충 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신대요. 저녁은 짠 찌개에 흰쌀밥만 드시고요.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증상은 느끼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고 작은 습관을 바꿨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그분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가루 한 스푼을 섞어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 작은 습관이 뇌혈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믿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덜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덜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하고 글자도 또렷하게 보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그분은 이제 귀리 음료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세요.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걸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귀리 음료만 드신 게 아니라 물도 자주 마시게 되고 식사도 신경 쓰게 되고 전반적인 생활이 건강해지셨어요. 하나의 작은 습관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게 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잠시 후 말씀드릴 5가지 방해 요소를 모르시면 아무리 귀리를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실천법까지 들으셔야 완전한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부터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습관이 뇌혈류를 바꾸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실제로 중간에 영상을 끄신 분들 중에 나중에 다시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 나온 중요한 내용을 못 들어서 실천이 제대로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번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금방 알아차리는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덜 마시게 되죠. 이때 피가 진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국내 노년층 수분 섭취 조사를 보면 하루 물 섭취량이 적은 그룹이 뇌혈류 속도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정미자님도 하루 물 한 잔으로 생활하다가 손끝 저림이 잦아졌어요. 그분께 물 섭취를 늘려보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후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시고 하루 총 1리터 반 이상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만성염증입니다. 몸속 염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그러면 피가 매끄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이 혈류장애 비율이 2배였다고 해요. 68세 한성규님도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이어가다 염증 수치가 높아져 손저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매일 야근하고 술자리도 잦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잠자리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항산화 식품을 자주 드시고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피 과다 섭취는 염증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요즘 피로가 오래가고 머리가 무거운가요? 세 번째는 염분 과다입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류를 갑자기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요.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짠 음식 섭취량이 높은 노년층의 혈류 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75세 김은자님은 국과 찌개를 즐기시다가 어지럼과 두통이 잦아졌습니다. 한국 음식은 국물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가 많아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물을 줄이고 집에서 만든 간장 양념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시판 간장보다는 집에서 직접 만든 양념이 훨씬 낫고 국물도 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염 간장이라도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염이라고 마음 놓고 많이 쓰면 안 돼요. 평소 짠 음식 좋아하시나요? 네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류가 방해받거든요. 식품영양연구소 조사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룹의 혈관 탄력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66세 박재호님은 흰빵을 즐겨 먹다가 기억 저하를 경험했어요. 아침마다 식빵에 잼 발라 드시고 점심도 흰쌀밥으로 드시다 보니 혈당 조절이 안 됐던 거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현미, 통밀, 귀리 같은 자연 곡물로 대체하는 겁니다. 흰쌀 대신 현미를 섞고 흰빵 대신 통밀빵을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보다 30%만 먼저 줄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 바꾸면 적응하기 힘드니까 천천히 바꿔가세요. 아침에 빵이나 흰죽 드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거든요.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관을 회복시키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서울 지역 노년층 연구를 보면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미세혈류 장애가 높았다고 해요. 69세 정세란님은 불규칙한 취침으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낮잠은 20분 이하로 자는 겁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방해하니까 짧게만 자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거든요. 요즘 숙면은 잘 되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혈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혈관을 살리는 실천법을 더 깊게 알려드릴게요. 아침 한 스푼으로 뇌를 깨우는 실천법. 먼저 귀리가루의 역할부터 말씀드릴게요.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액점도를 낮추고 염증을 진정시켜 뇌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혈액이 걸쭉하면 혈관 속을 잘 흐르지 못하는데 베타글루칸이 이걸 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귀리를 먹으면 혈류가 개선되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특별히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베타글루칸이었어요. 다른 곡물에도 식이섬유는 많지만 귀리만큼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곡물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성분은 단순히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거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벽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물질들이 쌓이는데 베타글루칸이 이걸 서서히 제거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루 형태일수록 흡수가 빠르다는 점이에요. 통귀리보다는 가루로 된 귀리가 우리 몸에 더 빨리 흡수되거든요. 통귀리는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가루는 바로 흡수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흡수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딱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귀리가루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의 필요성입니다. 왜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하냐고요? 차가운 물보다 체온과 가까운 온도가 혈관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오히려 혈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의 체온이 낮은 상태거든요. 이때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놀라서 혈관이 더 수축합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귀리의 성분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고온에서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딱 미지근한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40도 전후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손을 담갔을 때 살짝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적당해요. 냉장고에서 꺼낸 물에 따뜻한 물을 섞어서 만드시면 쉽습니다. 온도계가 없어도 괜찮아요. 손목 안쪽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다 싶으면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아침에 어떤 음료로 시작하시나요? 세 번째는 레몬즙이나 사과식초를 보조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레몬즙이나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혈관 내벽을 정리하고 귀리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혈관 내벽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구연산이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속이 약한 분은 레몬즙보다 사과식초로 대체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레몬은 산도가 강해서 위가 약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사과식초는 레몬보다 순하면서도 구연산 효과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귀리 음료에 한두 방울만 더하시면 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딱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신맛이 강해서 마시기 힘들고 위에도 부담이 됩니다. 상큼한 음료 좋아하시나요? 네 번째는 10분 루틴입니다. 귀리 음료를 드신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발끝, 목, 손끝 자극과 복식 호흡은 뇌로 올라가는 미세 혈류를 직접 자극합니다. 혈액이 발끝에서 뇌까지 올라가려면 펌프 작용이 필요한데 이 움직임들이 바로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루틴을 개발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액이 순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귀리로 혈액을 맑게 만들었으면 그 혈액이 뇌까지 잘 올라가야 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더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이 10분 루틴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리한 스트레칭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끝 까딱까딱 30회, 목을 좌우로 천천히 5초씩 돌리기, 손끝 지압 가볍게 하기, 그리고 복식 호흡 6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배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게 딱 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발끝 까딱까딱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끝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30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게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목 돌리기는 천천히 하셔야 해요. 급하게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좌우로 5초씩 천천히 돌리세요. 손끝 지압은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손가락 끝을 하나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 손가락마다 3초씩만 눌러도 충분해요. 복식 호흡은 배에 손을 올리고 배가 부풀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6번 정도만 반복하세요. 아침에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 있으신가요? 5번째는 식탁의 색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흰색 음식을 줄이고 갈색과 초록색 음식을 늘리라는 거예요. 통곡물과 채소가 많을수록 혈류는 안정되거든요. 흰쌀, 흰빵, 흰설탕 같은 흰색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현미, 통밀, 채소 같은 갈색과 초록색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안정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모든 음식을 바꾸기보다 하루 한 가지씩 바꾸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흰쌀에 현미 30% 섞고 내일은 흰빵 대신 통밀빵 먹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꿔가세요. 어떻게 실천하면 되냐면 흰 음식 대신 갈색과 초록색 식재료를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탁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한 접시 올리고 점심에는 현미밥 먹고 저녁에는 통곡물 빵 드시는 식으로요.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떤 색이었나요? 이제 이 실천법을 기반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은 손끝 떨림이나 눈의 흐릿함을 나이 탓으로 넘기면 위험은 더 커지고 반대로 오늘부터 식탁과 아침 루틴을 바꾸면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끈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뇌혈류가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다.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멍한 건 그냥 나이 탓이다. 이게 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관은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 뇌혈류도 개선될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합니다. 귀리 한 스푼, 미지근한 물 한 컵, 짧은 아침 루틴, 식탁의 색 바꾸기. 이 4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면 피는 점점 두꺼워집니다. 짠 음식과 흰 음식만 먹으면 혈관은 굳어지고 뇌혈류는 막힙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염증은 더 심해지죠. 그러다 보면 손끝 저림이 팔 전체로 번지고 말이 꼬이는 횟수가 늘어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더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귀리 한 스푼을 드시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류가 빨라져요. 통곡물과 채소를 먹으면 혈관이 탄력을 되찾습니다. 규칙적으로 주무시면 뇌가 회복되죠. 그러면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컵 하나에 미지근한 물과 귀리가루 한 스푼을 꼭 섞어 드세요. 이 작은 행동이 뇌혈류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35년 동안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하루 생활 패턴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뿐만 아니라 점심과 저녁,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뇌혈류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달라지는 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겨울엔 혈관이 수축하기 쉬우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름엔 또 여름대로 주의할 점들이 있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